VI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객들과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를 많이 가지고 다니고 계시죠? 그런데 태블릿 PC는 주로 어디에가 들어가 있으세요? 그렇죠? 가방 안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안으면 손에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빨리 어떤 정보를 찾고자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가방에 있는 태블릿 PC보다는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몇 가지 영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설치를 해 놓는다 그러면 고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다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월에 100만 원씩 10년을 불입을 하게 되면 현재 금리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찾을 수가 있는지, 또는 반대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지금 만들고 싶은데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을 해야 되는지,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을 저축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계산서가 있으면, 계산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계산해서 안내를 해주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계산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손 안에는 이 스마트폰밖에 없죠. 자, 이럴 경우에 쓰는 앱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 금융계산기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스마트 금융계산기라는 부분들을 보면 바로 위에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들 금융계산기라는 부분들이 있죠. 저거를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나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 그러니까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안드로이드 계열, 그러니까 삼성폰이라든지 LG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스마트 금융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창에 저게 스마트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앱들이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더하기, 그 다음에 달러 표시라든지 이렇게 아이콘이 나온 부분들이 있죠. 이 앱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고 계시죠? 라는 부분들. 자, 그러면 저는 스마트 금융계산기 부분들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금융계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무료 앱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에 있어서 X 표시 부분들을 누르시면 쓰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거고요. 부분들. 이게 스마트 금융계산기의 첫째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알아볼 내용 부분들은 이 최고 금리 찾기라는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통 우리가 요즘에 무슨 금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저금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객분들이 저금리라는 부분들은 각종 신문 방송을 통해서 알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프로의 지금 금리를 주고 있는지 부분들은 정확한 금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거리의 현수막에 있는 부분들에 나와 있는 금리를 주냐고 은행의 창구에 가서 보면 그 상품은 특판 상품입니다 라고 분들 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평균 금리를 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은 스마트 금융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최고 금리 찾기라는 부분들이 있죠. 최고 금리 찾기 부분들을 한번 눌러보면은요. 지금 현재의 각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많이 주고 있는 금융기관이 과연 어딘가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동호신용협동조합이라는 곳이 6.1%를 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글쎄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을 해보셨죠. 이런 상품을 아마 고객들한테 가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주저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금융기관의 첫 번째 선택 기준, 안정성 아시죠? 라는 부분들. 그래서 위에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만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갤럭시 폰을 쓰고 계신 분들, LG 폰이라는 부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금융기관 선택이라는 그런 메뉴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선택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은행만 보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은행 내용들을 각 금융기관에서 지금 현재 1년짜리 적금에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라는 부분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도 부분들 지금 현재 예금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각 금융기관의 이 금리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 다음은 좀 전에 지금 고객들의 질문 사항이었죠. 내가 100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찾는 건데요. 네, 그렇죠. 적금 만기액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금 만기액을 보면 월에 1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목표 기간은 여기는 지금 개월수로 나와 있죠. 10년이니까 120개월이겠죠. 이자율 부분들입니다. 아까 달리 부분들에 보니까 1.7%, 1.8% 가장 높은 곳을 주는 곳은 2.1%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1.8을 입력을 하고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월 적금액, 목표 기간, 이자율, 그리고 만기 지급액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하실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렇죠. 비과세라는 부분들입니다. 10년 비과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일반 과세에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만기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비과세 했을 때 부분들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면 화면이 가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보면 세후 이자가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반 과세했을 때는 921만 원 정도를 이 세후 이자 부분들이고 비과세는 1,089만 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일반 과세할 때는 167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반대겠죠? 이 LG폰이나 삼성폰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득 화면 전 단계로 보면 오른쪽에 부분들 버튼을 누르면 전 단계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라는 부분들. 자, 이번에는 매월 저축액 부분들을 한번 보죠. 매월 저축액 우리가 아까 목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네, 그렇죠. 1억이었죠. 1억을 불입 기간이 120개월 동안 하고요. 이자율은 좀 전에 1.8%라고 가정을 하고 결과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10년 안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반 과세했을 때 이렇게 77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비과세했을 경우에는 76만 원 정도가 부과하게 된다.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래에 보니까 이 세후 이자 부분들 매월 적금액, 원금, 그다음에 세후 이자, 세금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집을 산다거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이 돈을 대출을 하게 되죠. 근데 대출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대출을 하지는 않죠. 반드시 이자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면 이자 상환 방식에 따라 총 납입하는 이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스마트 금융 계산기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넘겨보면 대출 계산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대출 계산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출 계산 부분들을 터치를 해보면 대출 방법이 만기 일시 상환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부분들이 있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고 만약에 대출 원금이 1억 정도 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으로 놓고요. 대출 금리 요즘에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간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마도 보통 그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약 한 3% 정도
3% 정도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를 가정을 하고 결과 보기를 하게 되면 만기 일시 상환했을 때는 총 이자를 납입하는 부분들은 3천만 원의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했을 때 같은 조건을 했을 경우에는 결과 보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총 납입 이자가 1,587만 원 부분들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매월 납입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고객님의 여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을 이 스마트 금융 계산기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하나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